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대형 감염병이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코로나19는 그 기세 측면에서 그때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죠. 그런 탓인지 일상적인 질병 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을 바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던 즈음에 한 확진자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분명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피곤할 때 느끼는 미열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겁니다. 이른바 무증상 환자였지요. 검사도 증상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자 신분으로서 받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별다른 증상 없이 격리되었다가 말 그대로 유유히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고 이미 이겨낸 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아무리 바이러스가 유행해도 유독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은 현대의학과 한의학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단은 매우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100명의 환자를 두고 한 가지 진단을 내리고 한의학은 한 명의 환자를 두고 100가지 진단을 내린다. 이 말이 면역력에 대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원인이 야기하는 질병이나 암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의 경우엔 현대의학이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 문제를 해결할 치료제 역시 시간 문제일 뿐 현대의학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학은 인간의 노화, 퇴행성 질환, 면역계 질환, 스트레스 질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병들은 규명하지 못하고 또한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숙면이 어려워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라면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고유한 생활 패턴이 있고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해야 나을 수 있는 병을 수면제로 재우는 것은 또 다른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 몸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퇴화하며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면역력 강화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복합적이고 중증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우리 몸의 구조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한 곳만 악화되며 발병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먼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입니다. 폐암이라고 하면 흡연을, 간암이라고 하면 B형 간염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다른 원인도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간 쌓인 스트레스, 저하된 면역력 등입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에 물리적 충격만 준다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작동 중이라면 그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더욱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이상 없었는데 40 넘어 50이 되면 정말이지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혈당이니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수치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하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영양제도 쟁여두고 꾸준히 먹어봅니다. 가끔은 TV 프로그램을 믿고 영양제를 여러 번 바꿔서도 먹어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만 잠시 편안해질 뿐 별로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양제의 효과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일까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서일까요? 회사 일로, 자녀들 문제로 머리가 아파서였을까요? 답은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체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와 뼈, 근육, 뇌 등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건강한 몸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뛰지요. 질병은 어느 한 곳이 아닌 상호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상황이 그런데도 그냥 어느 한 곳만 치료하면 모든 치료가 끝난 것으로 오판하곤 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대증적 요법에 그치는 것입니다. 장에 탈이 나면 우선 장을 봐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주 일어날 때는 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칫 더 큰 병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모르다 보니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 한 알로 몸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다고 자기만족적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음주는 나쁩니다. 흡연도 물론 나쁩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백해무익인 건 지독하게 심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암은 신체적 문제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계속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오메가3 지방산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수반되는 애매함이고 어려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꼭 먹어야 하는 것들,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앞으로 50년 이상 더 써야 할 우리 몸을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지요.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왜 병에 걸리는 것인지,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또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약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스트레스인지, 또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5만 가지입니다. 환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가끔 쉰이 훌쩍 넘은 제 나이를 알고 나서 동안의 비결,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묻곤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제 몸에 관해 저는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